정말 좋은 질문은 뭔가, 우리 삶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질문이 뭔가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새로 할 책은 세상 끝의 카페입니다. 세상 끝의 카페. 책이 아주 얇아요. 아주 얇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책이라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금방 다 읽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 세상 끝의 카페를 통해서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대로도 뭐 충분히 만족하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 책은 안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뭔가 전환점이 좀 필요한데, 내 삶이 좀 방향은 뭐 여러분 각자가 정하면 되겠지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손을 드시는 분한테 우선권을 드리고, 자, 아무도 자 손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연필을 돌려보겠습니다. 나한테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누구한테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네. 사무장님. 네. 뭘 찾습니까? 저자에 대해서 좀 아, 구체적인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어떤 인간인지,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 외에 다른 게 더 없나 싶어. 이 사람은 이게 33살에 이 경험을 했다는 얘기가 맞는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앞에 책 날개 보니까 33살 때. 네. 1년 동안 여행을 했다는데 1년 동안 여행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구나. 시간 말고? 아니, 돈이 있으니까 시간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 세상 끝에 카페에 한번 가봐야겠다. 네. 근데 가는 돈이 있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간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돼. 그런 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결단하고 할까? 왠지 한 2년 후에 원장님 1년 동안 아마 쉬어라.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쉬어라. 그 72페이지까지 이제 모르겠어요. 책이 막 이래 그 서론 중에 서론 쭉 올라가다가 딱 끝나는 지점이라서 가는 여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인생과 또 어떻게 보면 세상 끝에 카페를 가는 여정을 이렇게 약간 빗대면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고, 메뉴판에 얘기 어디였더라? 48페이지에 가는 여정은 어쨌든 인생의 여정과 빗대어서 이렇게 받는 것 같고, 이 참 세상 끝에 카페 메뉴판에 48페이지 밑에 보면 주문 전에 먼저 저희 직원에게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당황할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이거부터가 조금 이 카페의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이 책에 대한 내용과 뭔가 전개가 다르겠다. 실제로 만약에 카페에 이렇게 썼으면
우리 뭐 예를 들면 병원에 생각해보면 초진 차트에 먼저 우리 직원이 내 생각에 1시간 이상 상담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딱 봤는데 상당히 진짜 이 저자 반응처럼 뭐지 이거 그냥 지나갔다가 메뉴 마지막 뒤를 보고 다시 보게 되니까 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우리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딱 오자마자 직원에게 먼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카페의 차별화가 있고 메뉴판 뒤에 있는 세 가지 질문도 질문이지만 첫 장에서 딱 느낄 수 있는 이거부터가 뭔가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이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챕터가 끝난 부분이라서 실제로 저도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읽어보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이 책을 읽어가는 여정 속에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앞으로의 이 책의 여정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72페이지까지는 그렇게 뭐 병간 뭔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카페의 첫 메뉴판에 딱 나왔던 이 질문이 너무 특이했다. 특이한 거 맞죠? 지금 우리 그 같이 이해하기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회의 중이라는데 조금 이따 전화할게. 지금 이 저자가 이거 소설인 것 같죠, 그죠? 네. 저자가 어느 고속도로를 가다가 그 휴가를 내서 한 1년간 너무 지치니까 자기 삶을 한번 좀 되돌아보고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여행을 나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갖고 알고 보니까 뭐 앞에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뭐 기름도 다 떨어져 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있던 차에 어떤 카페를 만나서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하고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들어갔더니 메뉴판에 질문이 3개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두 번째,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 번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3가지 질문이 메뉴판에 있다는 거예요.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카페에 있는 그 직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주인공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책 읽으면서 어제 엄청 금방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방 읽어졌는데 이제 앞에 부분만 읽은 느낌? 뭘까 이랬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은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귀곡선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았고 나 그냥 여기 카페에 잠깐 쉬러 들어왔는데 왜 이런 질문 나한테 하지? 라는 반감을 들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좀 점점 읽어보다 보니까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가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면은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책일 것 같아요. 뒤에 읽어보면. 그리고 여기 책 어디에서 나왔는데 그냥 좋은 친구들, 좋은 직장, 그냥 그럭저럭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속 안에 뭔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좋은 직장에 뭐 좋은 사람들의 그냥 평탄하게 그럭저럭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쨌든 좀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이 질문들을 좀 곱씹어보면서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뒷장도 되게 금방금방 읽혀질 것 같아요. 저 지금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요거 읽으면서 처음에는 시작이 어려운데 계속 슬슬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는 이제 내용이 서론이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인상 깊었던 내용은 없었고요. 특히 그 보물찾기의 시작이라고 이제 저희가 읽는 것 중에서 챕터 9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흥미진진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더 읽어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뭐라 그러지? 딱딱하지 않고 좀 술술 잘 넘어가면서 좀 기억에 좀 잘 남을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소설 이야기로 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저희 옛날에 뭐 이솝우화 이런 것도 보면은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교훈 같은 걸 주는데 이런 책도 이렇게 이야기 형식 소설로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야기 더 기억이 더 잘 남을 것 같은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다들 인트로라서 그냥 인트로만 하고 네. 어렵네요. 물론 이제 내용을 꼭 다 조금만 돌려줄래? 물론 내용을 다 얘기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는 무려 거의 20년간을 대학교까지도 포함하면 뭐 한 25년간 그 중요한 그 인생의 시간을 대부분 답을 찾도록 자꾸 가르쳐요. 압박을 하는 겁니다.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뭔가 자기가 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는 곳이 대한민국 사회죠.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정답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을 정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데는 저는 음모론 같은 거 좋아하진 않지만 진짜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돼. 뭐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특히 수학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정답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사회생활은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답이라는 것은 개념이죠, 개념. 근데 그런 정답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을 아까 이 질문대로 풍성하게 우리가 삶을 만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면 그거는 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가 얘기하니까 뭔가 정답이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먹고 사는 정도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데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충만한 느낌이 든다. 그거 하시면 돼요. 불법만 아니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학생들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도 너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있는 것처럼 자꾸 느끼고 그걸 사회가 강요해요. 그런 답은 정말 자기 답이 아니에요. 자기 답도 아닌 걸 자꾸 자기 답처럼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인트로이긴 한데 정말 좋은 질문은 뭔가, 우리 삶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질문이 뭔가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없습니다. 이것도 답을 찾는 건 아니고 정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다음. 저도 이 책 엄청 쉽게 생각하고 봤는데 일단 70페이지까지가 뭐 시작하려고 화두로 던지는 거밖에 없으니까 맞아. 저도 답 없이 보니까 계속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요거랑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 세 개 보는데 엄청 답답했습니다. 뭔가 진짜 너도 깜깜했어. 이거 진짜 답답하다.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안 떠나는 거라서 엄청 불편했습니다. 오, 불쾌한 질문이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50페이지에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라고 말하는 요 말도 좋았고, 그래서 요거 보면 또 그냥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많은 사람이 잘 살아가고 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 이상의 무엇을 찾는답니다.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을요. 요거 보니까 뭐 다 잘 살고 있는데, 저도 잘 살고 있지만 뭔가 저거를 더 생각하면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가는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봤었을 때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아직도 어렵긴 하고, 그냥 좀 더 한번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제일 처음에 화두를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면서 책을 이제 읽는데, 이제 마지막에 70페이지에 주인공이 정말 상대하기 곤란한 문제군요. 상대한다기보다 직시한다고 표현하는 쪽이 더 낫겠네요 라고 말하는 게, 이 부분이 엄청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계속 뭔가 진짜 상대하는 느낌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더 그냥 받아들인다? 그냥 그 문제를 그냥 계속 생각하는 쪽이 더 낫겠다라는 느낌이 와서 그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걸 보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대답하면서도 나는 여기는 어디 막 나는 누구?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뭐 출근하면서 가기 싫다 이런 생각만 아니면은 잘 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이제 뭔가를 더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차 끌고 온 데도 계속 그런 생각 좀 하면서 와서. 차가 딴 돈 안 가서 다행이다. 그래. 다른 데로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세상 끝에 카페가. 대전 올라갈 뻔했어요. 대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저는 이게 강인가 호수인가 뭐라고? 이게 강인지 책 표지에 이게 강인지 호수인지 바다인지 호수인지 바다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산 위에 미시령에 올라가면은 저 삼척하고 시내랑 바다가 보입니다. 하늘하고 같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추천의 말에서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켈리체라는 사업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유튜브로 이런 거 보거든요. 이분 유튜브 하는 거 봤거든요. 이분이 책을 굉장히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사람 기본적인 잠재의식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 조금 크게 좀 잘 안 들려요. 잠재의식이라는 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반영된다고 내 삶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진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뒤쪽에 봤을 때 뚜껑을 한번 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질문에 대한 뚜껑. 그걸 열면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아, 이런 게 잠재의식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한국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했고 이거 그 약간 뒤에 이렇게 봤는데 약간 자기계발서 소설 같긴 한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뭘 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세대 특히 30대나 이런 쪽에는 그때 당시에 무조건 대학교 가는 거 공무원 최고 이런 시절이었어 가지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한창 그 유교적인 부분이 되게 강해서 뭘 자신한테 계속 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어떻게 마무리가 안 돼,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계속 우회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거 잠깐만 마무리를 좀 해야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독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생각 자체가 좀 더 안 하게 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잠재의식이 박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좀 피하려고 하나 안 하려고 하나 그런 이런 잠재의식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다음에 가로등이 불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길이 잡힐 것 같아요. 자, 다 했는가요? 다 했어. 오늘 엄청 빨리 나왔어. 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니 하고 나면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좋았어요. 약간 좋았습니까? 좀 분명히 무거운 얘기인데 무거운 얘기를 그래도 이제 대화하듯이 그냥 소설형으로 이렇게 잘 썼다. 나도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런 생각. 그리고 왜냐면 결국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 그러고 충만한 삶에 대한 얘기하는데 뭐 저도 괜찮은 부분이 이제 왜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좀 머뭇거렸어요. 사실 머뭇거리면서 근데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돈 먹고 살기 위해. 저는 답이 그거였어요. 탁 처음에 딱 이런 어떻게 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가진 자들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룬 사람들 열심히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룬 사람들인데 뭐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내가 지금 일을 안 하면 먹고 사는 게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먹고 사는 거. 죽으면 두렵습니까? 저번에 말해서 죽으면 별로 두렵잖아요. 단지 좀 안타까운 이런 남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에서 그렇지 그 자체가 두렵진 않아요. 솔직히 뭐 나름 재밌게 술 먹고 잘 살았다. 뭐 즐겁게 즐겼다. 뭐 하고 싶은 건 좀 했다. 근데 뭐 좀 아직 하고 싶은 게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죽는 데서 내 삶이 죽음이 두렵진 않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40% 정도? 40%. 네. 40%. 아직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좀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후회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후회되는 부분이 있죠. 조금 더 일찍 생각을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왜 이랬을까 뭐 그렇게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단 좀 바쁘다 머리가 좀 아프네 그래도 이거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존재의 이유에 대한 걸 앞에 먼저 묻고는 왜 여기 있는 건 사실은 존재의 이유거든. 아니 묻는데 그래도 좀 쉽게 잘 물어줬지 않을까 그냥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소설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정말 좋은 글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손댔는데 한 번에 끝났어요. 중간에 못 놓겠더라고. 그래.
그런 책이 있지. 간만에 소설인데 어쩌씩 웃으면서 좀 좋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빠뜨린 부분. 이 생각났던 부분이거든요. 56페이지에 보면 아침 식사 세트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에 아침 식사 세트를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이럴 때 그 개사라는 종업원이 이렇게 해야 되나? 되게 긍정의 에너지. 되게 밝고. 그러니까 가능할 거예요. 벌써 오늘 점심시간보다 내일 아침 시간이 더 가까워진 걸요. 비치게 보니까 밤 10시 반. 밤 10시 반에 주문하는데 아침 식사 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 사람을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야, 이 케이사, 야, 괜찮네. 이 마인드, 이 생각, 이 편안함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어떤 질문이든 이렇게 메뉴 뭐 주방장이 와서 설명해 줄 거예요. 되게 밝고 이런 느낌들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우리 긍정적인 에너지를만 줘도 불안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나? 이런 강하게 고개를 흔들더라고. 이거 다 찍혔어. 다 찍혔어. 찍고 있어요? 그래. 나 싫어. 그거 고개 흔들 것만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보라. 이거 찍고 있어요? 27초. 셔츠 좋다. 이렇게 있을까? 근데 그래서 좀 이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 환자들 보면 되게 불편한 얘기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받아주면서 사자 넘어가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대응하에 따라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도 하는 게 요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여정을 갈 수 있게끔 만든 것도 이 개사 종업원이 이런 순간순간에 불안한 거 여기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이 말이 머리에 남게 하고 또 가이드를 잘했던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나는 뭐 물론 공에 강하게 흔들듯이 우리 직원들한테 별로 불편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좀 이런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가 좀 되짚어보는 한 찰나의 장면이었어요. 좋은 관점이네요. 네. 우리 사회에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정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할까요?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은 어떤 직장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하면 뭐 아파트는 몇 평이어야 되고, 차는 어때야 되고, 뭐 해외여행,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스토리들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본인들의 경험이요. 본인들의 경험? 예,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거.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본 것들, 들은 것들. 본인들의 살아온 경험이다. 것들. 예. 이상이에요. 이상, 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또 다른 분들은 우리 사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좀 심한데 어떤 그 인생의 시간대별로 뭐 중학생은 어때야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 뭐 결혼 뭐 이런 것들 중년이 되면 어때야 되고 중년이 되면 또 이거 무한 반복이죠. 자기 애들을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남을 의식해서. 뭐라고? 남의 시선을. 남의 시선. 그것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거 상당히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 분위기. 워낙 사회가 작잖아. 우리나라가 뭐 국토도 작지만 산지가 70%가 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지역은 더 작아요. 근데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몰려 있는 데다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다 보잖아. 어디 가든 누가 뭐 하는지 다 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사회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 하는지 다 아는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 그리고 패션,
이런 명품 브랜드들 이런 그리고 뭐 그 아기들 용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테스트 베드라고 해요. 테스트 베드. 대한민국에서 잘 되면 이건 무조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요새는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잘 되면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어쩌면 욕망의 실험실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작은 곳인데도 그 욕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라서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마케팅. 제가 봐서는 자기 안에서 나온 욕망이면 괜찮아요. 지금 깊이 생각해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이게 자기의 욕망이면 괜찮은데 제가 봐서는 상당수 최소한 한 70% 이상은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이에요. 누군가의 욕망. 근데 그 누군가는 내 친구는 저 백을 왜 샀냐? 그 또 누군가야. 그냥 마지막에 가보면 그 누군가의 원천이 누구겠습니까? 그래. 장사꾼들, 장사꾼. 다 저기 메이크업 마케팅 팀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그 사람들의 마케팅 전략에 놀아나면서 평생을 자기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욕망이 뭔지 나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정말 충만한 느낌이 드는지를 딱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정답을 찾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저렇게 잡음이 들리잖아. 밖에서 온갖 소리가 다 들리잖아. 다 잡음이에요, 잡음. 진짜 의미가 있는 소리는 자기 안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울려 퍼지는 소리는 듣지 못하게 하고 계속 저런 잡음에 따라가게끔 유도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사려고 매일매일 그 새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 남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면에서 울려오는 좋은 질문, 나는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나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쩌면 이 말은 좀 역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가장 충만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그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누구의 눈에 들어야 할 일도 없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야 되니까 가는 게 아니라 직장을, 그리고 오늘도 뭐 똑같은 루틴이 반복될 것 같은 느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야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그 임팩트를 줄까? 나는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같으면 환자분들이겠죠? 환자분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그 가치와 영향력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아까 그 같으면 불편한 상황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환자의 행복도를 올릴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 보면 내가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월급을 받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그 비용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의 그 욕망에 휘말려서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진짜 뭘 하고 싶고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집중하면 하루하루가 소풍 같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그 깊숙한 질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